복을 부르는 힐링풍스 제6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살고 계신 주택의 문 앞에 타인의 주택 담장 뾰족한 부분이 집 쪽을 향해 돌출되었을 때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택 문 앞에 날카로운 형태의 지형지물이 집 쪽을 향해 찌르듯이 돌출되었거나 불안하게 보이면 불리한 기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좋은 기운이 감도는 주택의 환경을 위해 주택의 대문 앞 타인의 담장이 충해올 때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영향이나 이에 대한 충살 제거 방법 등 관련 사항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기운이 잘 모이는 땅과 기운이 잘 모이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명당은 맥이 이어져 기운이 모인 곳으로 이러한 자리는 건강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양지가 바르고 사람이 살기에 편안하고 아늑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택에 있어서 창문은 기, 즉 에너지의 통로이고 문은 부모의 입이며 창문은 자식의 입에 비유된다고 했습니다. 창문이 너무 많으면 가족이 불화하고 자식들이 반발한다고 하여 집안에 너무 많은 창문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대문은 집안의 얼굴이며 대외 명분이며 그리고 대문은 내부의 기운과 외부의 기운이 왕래하는 이 출입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대문은 수리하거나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교환해야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문은 안쪽으로 열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했고요. 주택의 대문은 가급적이면 한 개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의 마당과 출입문은 지형보다 아래로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마당의 연못과 분수대는 현관에서 가급적이면 먼 것이 좋고 그리고 가까우면 불길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터는 좁은데 담이 높아서는 부적합하고 요철이 너무 심한 대지는 담장이 낮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처마보다 담장이 높으면 음상이 되어서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대문과 대문이 마주 보이는 집이나 앞집의 용마루가 바로 보이는 집은 흉하여 이에 대한 방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앞집의 모서리가 마주 보이는 집이나 집 앞의 도로가 내 집을 향해 곧장 들어오듯이 한 집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자, 앞집 담장의 모서리가 주택을 향해 보일 때 영향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앞 타인의 담장 뾰족한 부분이 살고 계신 집 쪽을 향해 있거나 그리고 기타 건물의 뾰족한 부분이 충해오는 것은 모두 주택의 문 앞에서 꺼리는 대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뾰족한 부분이 충이 될 때는 사람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담장의 뾰족한 부분이 충이 될 때는 사람의 내장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집의 문 앞에 타인의 주택 두 채의 뾰족한 부분이 나란히 살고 계신 주택을 향해 충해오면 이 자손들에게 해롭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살의 형태는 삶의 과정에서 늘 관제구설이 일어나고 매년 삼살이 목국이나 화국을 만나게 되면 예기치 않은 재난이 많이 따른다고 하는 충살에 해당합니다. 문 앞에 뾰족한 부분이 집 쪽을 향해 있는 것을 풍수에서는 몰래 쏘는 화살이란 뜻으로 이것을 풍수 용어로 암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살고 계신 주택이 제시한 그림처럼 타인의 주택 담장이 그림처럼 충해 온다면 바로 암전의 충살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살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시된 그림처럼 첫 번째로 문 위에 직경 20에서 25cm 정도 되는 둥근 거울을 부착해서 충해오는 방향으로 맞춘 다음 거울을 반사시키면 바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의 내부 거실 안쪽 왼쪽 벽에 물을 담은 수반이나 수족관을 배치하시면 충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족관이라 해서 반드시 물고기를 기를 필요는 없습니다. 수족관 형태의 물 상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또는 타인의 담장 뾰족한 부분이 충해 온다면 집 중앙에 수족관을 배치하셔도 곧바로 충살이 제거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관 안에 물고기를 기를 필요는 없으나 수족관의 상단 부분에 붉은색 홍지를 오려 붙여 놓으셔야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는 제시한 그림처럼 현관을 90도 각도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경우에 따라 현관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용이한 일만은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계신 주택의 형편에 맞춰서 위에서 제시한 방법 중 택일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살고 계신 주택이 이처럼 몰래 쓰는 활처럼 타인의 주택에 의해서 암전에 충살을 받고 계시다면 제시해드린 방법에 의거 충살을 제거하면 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따라서 신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 앞의 충살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더 든다면 집 뒤의 담장 충살도 불리하다고 봅니다. 만약 살고 계신 주택의 뒤에서 제시해드린 그림과 같이 타인 주택의 담장 모서리가 비스듬히 충해 온다면 이때도 직경 20에서 25cm 되는 원형 거울을 집 주택의 후벽에 부착해서 그 방향으로 틀어 반사시키면 이 충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거 방법은 집 뒤에 충해오는 방향에 태산석, 일명 정원석이죠. 태산석을 배치하시면 암전사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원형 거울을 부착한 상태로 일명 정원석, 즉 태산석을 배치한다는 의미입니다. 풍수학은 음양오행의 전체적인 기틀과 이론 위에서 인체 내부와 사람과 환경의 협조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풍수 이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풍수학은 현실 생활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활 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리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힐링 풍수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62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6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표시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